자칫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경찰서 입구에서 귀엽게 웃고 있는 경찰 마스코트. 네, 바로 포도리와 포순이죠. 우리에게 친근함과 듬직함을 느끼게 해주는 포도리 포순이는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무더운 날씨에 할머니를 대신해서 수레를 끌어주는 한 경찰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는데요. 오늘 보실 문화영화는 1960년대 초에 지서 주임으로 발령받은 경찰관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방으로 정근해갈 날을 이틀 앞두고 이순경과 함께 야간 순찰을 하러 나섰다. 우리는 어둠에 쌓인 시가를 순찰하면서 깊은 잠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생각할 때 긴장된 마음을 풀 겨를이 없었다. 나는 그로부터 이틀 후 경사로 진급됨과 동시에 지서주임으로 발령을 받고 상부 경찰서에 들려 신고를 마친 다음 이곳 임지에 부임했다. 마을 유지들의 환영은 포근하 성의가 있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계속하시오. 네. 알겠어. 내일 다시 와서 확답하도록 해요. 안지. 돌아가시오. 안지. 안녕히 계십시오. 앉은 대로 좋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해온 박태수 경사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바랍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중과 우리와의 사이를 좀 더 단축시켜서 참다운 보시 되고 동시에 이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경찰관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가위바위보. 잡아. 야. 빨리. 오. 오. 아니, 저 애들이 왜 우리를 보고 달아나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음 날 관내 환경과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마을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다. 그것은 다정하게 대해줄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과 순진한 어린이들마저 누구 하나 말벗이 되어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를 의식적으로 피하려 하며 또 비웃기까지 했다. 나는 불쾌감에 앞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곧 인사차 이장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장님 계십니까? 이장님, 계시군요.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주주임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올라오시죠. 이장은 무척 친절하고 겸손한 분이었으며 지도적 역량이 있어 보였다. 이장님은 우리를 위해 술과 음식을 마련해 주었으나 근무 중인 나는 그의 호의는 감사하나 그 대접을 굳이 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러한 것도 민폐가 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홍순경마저 이장님과 동조해서 이 대접을 나에게 권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지소로 돌아왔을 때 홍순경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곳에 와 있는 김 씨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홍순경은 그를 보고도 그저 자기 할 일만 할 뿐 그에게는 말도 거닐지 않는 것이었다. 홍순경, 접은 일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시오. 네, 별로 큰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됐는데 본서로 연락하러 가시오. 마침 홍순경은 본서로 갈 시간이 돼서 그를 곧 출발하게 하고 내 자신이 김 씨의 일을 봐주기로 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리 앉으시죠. 그런데 용건은 무엇이죠? 예,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며칠 전 민과부 집에 들려 술 한잔 했었죠. 그런데 마침 그곳엔 홍순경님과 그의 친구분이 한 자리에 앉아 계시더군요. 그래 나는 그 손님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홍순경이 앉아 계시는 목로에 같이 앉아 오랜만에 마시는 술인지라 곧 대포 한 잔을 시켜 급히 마시다가 그만 제가 실수를 할래 그랬는지 그만 상을 흔들고 말았습죠.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다짜고짜 제 멱살을 움켜쥐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그 바람에 다른 손님들은 다 나가게 되고
거기다가 어떻게 옥신각신하다가 술도까지 제발에 걷어채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 손님까지 잃게 된 주인 민과부는 화가 치밀어서 당장 그 술독을 물어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홍순경님마저 독값을 당장 물어줘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형편으로는 당장 그 덕값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서까지 불려왔죠. 그래서 홍순경님께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김 씨가 말해준 사연을 듣고 홍순경의 부당한 처사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나는 김 씨가 깬 걸로 되어 있는 독을 그와 다투었던 홍순경의 친구와 반만씩 부담해서 차차 새 독을 사주도록 이해시켜 보냈다. 나는 이 마을에 들었으면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환경을 보며 한없이 즐거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와는 정반대적인 것이었다. 나는 닥쳐올 모든 난관을 희망과 자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볼 결의를 굳게 했다. 어느 소낙비 날이는 밤 질병에 걸린 아이를 안은 채 허둥지둥 뛰어오는 부인을 발견하고 나는 대신 그 아이를 얻고 보건소까지 달려갔다. 내가 그 아이를 검은 경찰 제복에 등 뒤에 업을 때 그 부인의 감사와 회의에 찬 눈동자는 오래도록 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농촌에도 여러 가지 잡범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주간 근무는 물론 야간 순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침 오늘 밤에 농민에게는 큰 재산이 되는 농어를 도독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즉시 그를 체포했다. 그러나 홍순경은 그 범인을 너무 지나치게 취급하기 때문에 나는 법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질 범인에게 그러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곧 범인을 지소로 연행할 것을 지시했다. 모든 일은 침착하고 정당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이순경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이순경은 내가 가장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모범적인 경찰관의 한 사람이며 경찰학교 동기였다. 박형, 우리가 서로 헤어진 지도 벌써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형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항상 박형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민중과 친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아슬아슬한 교통사고에서 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으나 그를 구하고 난 후의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가벼운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박형, 불온관 완쾌되는 대로 다시 편지하겠으며 가까운 장래에 다시 한번 상봉하게 됨을 믿겠습니다. 내내 건투를 빕니다. 서울에서 이봉식. 이순경의 짧은 서신에서 나는 고귀한 교훈을 받았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민중의 벗이었다. 나는 이 마을에 부임한 이래 상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의 친한 벗이 되고
민중의 진실한 공복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평상시처럼 마을을 순찰하는 도중 나는 내가를 걷고 있었다.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학생들이 불안전한 돌다리를 뛰어 건너다가 하나이는 실족해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 나는 곧 그를 내가로 옮겨주었다. 나는 새삼스러이 돌다리의 주의를 기울였다. 마침 지난번 비로 인해서 흘러내려간 돌을 발견하고 그 돌 한 개를 옮겨 놓음으로써 통행인에게 얼마나 편의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 그대로 방관할 수 없어 내 자신이 그 돌을 제자리에 옮겨 놓기로 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김 씨가 이곳에 이르러 같이 협력해 주었으며 옷을 말리고 있던 어린이들까지 자진해서 도와주었다. 김 씨는 오래전 그가 민과부집에서 깼다는 술독 대신 당시 그와 다투었던 홍순경의 친구와 반반씩 부담해서 독을 구입하여 지금 민과부 주막집에 갖다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나는 김 씨의 착한 뜻에 찬사를 내키지 않았다. 때마침 또 다른 학생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돌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을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저 돌 하나하나가 모두 민중을 위한 우리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내가 이곳에 부임한 지 거의 한 해가 접어드는 어느 날 나는 본서로 정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게 돼서 밤이 깊도록 서장님께 전달할 나의 유임 청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합을 가졌던 것이다. 다음 날 내가 출발하기에 앞서 부하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무렵 마을 대표 몇 분이 나를 찾아주었다. 그들은 서장님을 방문하기 전에 일단 나를 만나보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하며 유임 청원서를 보여주는 것이었었다. 온 마을 사람이 날인한 정성어린 그 청원서를 보았을 때 나는 진정 눈시울이 뜨거움을 느꼈다. 이들 대표 일행은 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본서로 떠나고 말았다. 나는 그들이 떠난 후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추어 정류장에 나가게 됐다. 의외에도 그곳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시 돌아와 줄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온정에 감사하고 그들의 뜻대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선량한 이곳 주민들에게 끝없는 행복과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마음속으로 축원하여 맞이하였다.